자, 순혈조합 어렵지 않아. 이거는 진짜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야. 얘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 써가지고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경험을 쌓는 데 집중을 해야 돼. 이건 사실 수업이 중요한 단어는 아니야. 그래서 그냥 각각의 문제의 종류를 어느 정도 판별해내고 그 유형들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시작하는가. 근데 그게 크게 어렵지가 않을 거야. 이게 거의 일관성이 있고 문제 유형을 판별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대놓고 드러나 있기 때문에 아 이거 이렇게 푸는 거야 를 기억하는 것까지는 어렵지가 않을 거야. 그래서 3, 4차랑 2차 부등식은 문제 자체에 그런 게 숨어 있잖아. 그래서 걔를 찾아내기가 참 힘들었어. 그래서 아 얘는 도대체 조리제법으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 치환으로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판단하기 어려웠거든. 근데 얘는 그래도 간단해. 그래서 우리가 문제에 대한 경험만 많이 누적을 시켜주면은 순혈조합에 대한 것만큼은 정답률을 굉장히 높게 가져갈 수 있어. 이게. 그래서 우리가 기말 때 3, 4차, 2차 부등식 노력하겠지만은 틀릴 수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 그래서 시험 범위 자체가 어렵잖아. 그래서 3, 4차, 2차 부등식에서 혹시나 틀리면은 어딘가에서는 만회가 돼야 될 텐데 그러면 우리가 순혈과 조합이랑 행렬에서만큼은 다 맞춰줘야지. 그래야지 등급이 확보가 될 거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되죠? 이거는 학교나 그런 것들을 전혀 이제 따지지 않을 거예요. 이번 기말고사는 뭐 수성 동동만 조금 예외고 나머지는 다 비슷하게 나올 텐데 그렇게 어렵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는 하나도 틀리지 않겠다라는 각오를 가지고서 뭔가를 좀 하셔야 돼. 이게 그래서 이번 스매싱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 뭐 내신 대비 1차 교재 뭐 모의평가 풀 때도 순혈조합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내가 좀 다 맞추겠다라는 좀 생각을 가지고서 해야 돼. 아 왜 우리가 킬러 틀리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야. 거기에 대해서 너무 과하게 그럴 필요 없어. 우리 해보니까 1등급 커트라인이 100점은 아니었잖아. 그러니까 뭐 3, 4차, 2차 부등식은 뭐 노력하겠지만은 그냥 수업 시간에 이렇게 배우고 모의평가 통해 가지고 반복하는 수준으로만 그 정도만 어느 정도 해줘도 우리가 맞출 수 있는 것들은 맞출 거야. 근데 맞출 수 없게끔 낸 거 가지고서 못 맞췄다고 우리가 억울해할 필요는 없잖아. 그렇지? 그 대신에 맞출 수 있게 낸 거는 다 맞춰줘야지. 그 정도만 해도 1등급 나오잖아. 무슨 말인지 돼 있죠? 자, 그러면은 일단 들어가기 전에 순혈과 조합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둘이 차이점에 대해서 먼저 좀 얘기를 해보자. 어떤 차이가 있지? 순서. 순혈은 뭘 해? 순서를 생각하지 않고. 내가 그런 식으로 가르쳐줬어? 아니, 순혈이 뭐야? 순서를 생각해서 NP열이라는 게 무슨 뜻이죠? N개에서 음. 날개를 선택하는 거. 아, 일렬로. 알게만큼 알개. N개 중에서 알개를 음. 택해서 일렬로 세우는 거. 너 근데 요즘 왜 이렇게 늦어 항상? 버스를 타고 와가지고 근데 그 버스 타고 오는 거를 일찍은 못 하냐? 버스 배차 간격이 너무 높아요. 저희 동네 아침 버스가 잘 안 와가지고 그러니까 그거보다 뭐 앞에 걸 못 타? 30분 넘게 차요. 에? 사람이 그렇게 차이나? 몇 번 타고 오는데? 110. 오늘 30분 먼저 와 있어. 네. 그럼 되잖아. 걸어와 다녀죠. N개 중에서 아니 뭐라 쓴 거야? N개 중에서 얼개를 뭐 한다고? 뽑고 나열. 뭐까지 해? 나열. 나열까지. 이해했어요? 자 그러면 이 N개 중에서 얼개를 뽑는다라는 건 뭐야? 뽑는다. 뽑기만 했어. 이게 조합이야. 그치? 그래서 얘가 NC 얼인 거야. 이게.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라 불러? 조합. 자, 그럼 이제 뒤에 있는 이 나열은 뭐야? 뭐 몇 개를 나열한 거야? 알기를. 얼개를 나열한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알팩. 얼 팩토리얼이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 np얼이라는 거는 nc얼에다가 얼 팩토리얼을 곱한 거야. 그쵸? 그리고 nc얼이라는 거는 np얼을 뭘로 나눈 거야? 얼 팩토리얼로 나눈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이게 순열과 조합의 관계인 거야. 뽑기만 하는 거는 조합. 그 뽑아놓은 거를 나열까지 하게 되면 그게 순열. 그래서 얼 팩토리얼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의 차이가 된다는 거죠. 순열이라는 거에는 나열이니까 열이라는 글자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열이라는 글자를 보고서 그 차이점을 잘 외우면 돼요. 문장 자체를 외우란 얘기예요. 얘를. 자, 그리고 순열을 보게 되면은 여기 식이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이렇게. 얘는 np열이 n 곱하기 n-1에서 n-에서 이렇게 쭈르륵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는 n으로부터 크기 순으로 얼개를 곱한 거야. 얘가. 그러면은 n부터 뭐라 쓸까? n부터 크기 순 얼개 곱하기. 그게 np얼의 의미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이거 다 아시니까. 다음에 이제 계승이라는 거는 팩토리얼을 말하는 거죠. 얘가 n의 계승이라는 거는 n 팩토리얼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n 팩토리얼. 여기 팩토리얼이라고 해서 오른쪽에 써져 있죠. 다음에 순열의 수 보게 되면은 얘는 npn이 무슨 뜻이냐? 얘는 n개로부터 n개를 선택하고 그 n개를 나열한 거야. 근데 n개에서 n개를 선택하는 거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잖아. 그렇지? 그러면 1 곱하기 뭐가 되는 거야? n 팩토리얼. 그래서 결과적으로 누가 나와? n팩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렇죠? 아니면 이렇게 생각을 해줘도 돼. npn이라는 거는 n으로부터 크기 순으로 n개를 곱한 거야. 그래서 n에서 하나씩 내려간 거라고. n, n-1, n-2 하면서 어디까지? 1까지. 이게 뭔데? n팩토리얼이잖아. 그래서 npn은 n팩이다 라는 거. 그리고 np 0 하기 때문에는 저거는 n개 중에서 0개를 뽑았대. 그럼 몇 개? 경우수는 하나. 근데 내가 갖고 있는 게 0개인데 나열을 못 하잖아. 그치? 그래서 1이 나온다라는 거죠. 얘는 조금 기억을 해놔야 돼. 0 팩토리얼이 0이 아니라 1이라는 거. 얘는 0팩은 1이다. 자, 이번에 np열. 이거는 우리가 저번에 내가 이거는 뭐 당장은 필요 없으니까 외우지 말고 그냥 넘어가자 라고 했었거든. 근데 지금은 내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외워놔줘야 돼. 왜냐면은 얘가 어디 나오는 문제냐면은 커다란 박스 안에 이제 증명 문제 있어. 커다란 박스 문제에서 뭐 nC얼이 해가지고 뭐 nC얼은 n 플러스 1C 얼 마이너스 1 더하기 뭐다 해가지고 막 그런 거 증명하는 문제 있잖아. 거기에 얘가 쓰여. 그래서 얘는 외워줘야 돼. 무슨 말인지 되죠? 그래서 얘를 다 왔습니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가 np얼이라는 거는 n으로부터 해서 크기 순으로 얼개였잖아. 그렇지? 그러면은 내가 한번 써줄게. np얼은 얘가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하기 해서 점점점점점 n- 어디까지 끄지? 얼 플러스 1까지야. 그래야지 이게 몇 개야? 이게 얼개거든. 그래야지만 얘가 무슨 말인지 됐을까? 자, 그러면은 내가 이 식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냐면은 분자는 n 팩토리얼이야. 그럼 걔를 뭘로 나눈 걸까? 원래 이 다음에 뭐가 있었어? n-얼이 있었겠지? 그치? 그 다음에는 n-얼-1이 있었고 n-얼-2가 있었고 점점점점 해서 1이야. 그럼 이 검정색으로 써져 있는 이 부분이 뭐야? n-얼 팩토리얼. 그래서 뭐를 나눠주는 거야? n-얼 팩토리얼로 해서 나눠주게 되면은 얘가 쭉 사라진다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우리가 이 방법을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왜? 우리가 쟤를 외우고 다니면 제일 좋아. 근데 까먹으면 어떡할 거냐?
저 식을 까먹으면은 어떻게 해야 돼? 이 방법을 이용을 해야 돼. np열이 n으로부터 n-얼 플러스 1까지라는 거. 플러스 1까지라는 거. n-얼이라고 해가지고 틀린 데 되게 많아요. 얘가. 그래서 n-얼 플러스 1까지 한 거가 np열인데, 그럼 얘는 n 팩토리얼을 이 뒤쪽에 있었어야 하는 애들. 그치? 이 뒤쪽에 있었어야 하는 그 애들이 n-얼팩이기 때문에 걔로 나눠준 거다 라고 해주면 돼. np열만 제대로 외우면 nC열은 그냥 껌이야. 왜? 아까 우리 위에서 했었잖아. nC열은 np열을 뭘로 나눈 거지? 얼팩으로 나눈 거야. 그러면 지금 우리 이거 써놨으니까 nC열은 np열을 얼팩으로 나눈 거야. 그치? 그러면은 얘는 n-얼 팩토리얼 얼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np열 한 개만 딱 집중해서 외워놔. 그럼 nC열은 자동으로 따라오잖아. 이해됐나요? 이거 근데 뭐 아래 적혀 있을 거야, 저 nC열 쟤는. 승윤이는 수행평가 다 끝났어? 거의 끝났어요. 오늘 남는 사람이 없지? 어제 다 나왔지 우린? 네. 내가 아직 행렬 영상 안 올렸어. 그래서 오늘 끝나고 올릴 거야. 자, 조합. 이거는 내가 지금 방금 설명했던 거 다 여기 들어가 있죠? 그쵸? 그래서 nC열이라는 거는 np열을 얼팩으로 나눈 거다. 그래가지고 원래 이 부분이 뭐야? 얘가 np열이거든. 얘가. 그래서 np열 부분을 얼팩으로 나눈 거가 nC열이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얘는 그러니까 np열을 외우면 nC열은 외울 필요가 없다. 됐죠? 여기 넘어갈게요. 자, 조합의 수. 얘는 이제 조합이니까 뽑기만 하는 거잖아요. 그쵸? 자, 그럼 봅시다. NC0이라는 거는 n명 중에 0명을 뽑는 거야. 안 뽑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경우의 수는 하나가 되는 거야. n명 중에서 n명을 뽑는 거야. 다 뽑으면 되잖아. 그래서 경우의 수는 하나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얘를 수식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한글 의미로 생각을 하라는 거야. 그래서 순열 조합의 글로 써져 있는 정의를 명확하게 문장으로 외워두라는 거야. 우리 제일 첫 번째 시작했잖아요. 이거 써놓은 거. 그쵸? 이거를 문장으로서 정확하게 외워두라고요. 그래야지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저걸 이용을 하니까. 예. 왜 그러느냐? 순열 조합 문제들은요, 문해력을 요구하는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국어로 되어 있는 거를 우리가 수학적으로 변환해야 되는 문제가 많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학적인 정의, 계산식으로 외우는 것보다 문장의 형태로 외워주는 게 더 문제를 잘 맞출 수 있어요. 다음에 nC열은 nC n-열.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얘는 굉장히 중요한 애예요. 왜? 얘는 계산을 압도적으로 빨리 할 수 있게끔 해줘요. 얘는. 자, 이렇게 생각해봐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 학생 6명이 있어요. 그쵸? 근데 내가 여기에서 오늘 10시까지 남아서 공부할 사람 2명을 뽑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말은 집에 갈 사람 4명을 뽑는 거랑 뭐가 달라요? 그렇죠? 2명이 결국 남아서 공부한다는 면에서는 같은 거예요. 그래서 6명에서 2명을 뽑든 6명에서 4명을 뽑든 어차피 같은 얘기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여기 뒤에 있는 이 숫자들 있죠? 이 뒤에 있는 숫자들을 합하게 되면은 뭐가 나와요? n이 나와요. 그럼 같아지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뒤에 있는 것들이 합해서 앞에 있는 n이 나오면은 두 조합은 같은 조합이에요. 이해했어요? 자, 다음에 3번. 자, 이 친구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얘는 우리가 솔직히 문제를 풀 때 쓰는 게 아니라 얘 박스 문제로 나올 때가 많아요.
박스에서 증명하라라고 하는 게 얘를 증명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얘는 내가 우리 순혈조합 처음 했을 때 설명 간단하게 해줬어요. 파스칼 삼각형. 오, 기억나요?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아요. 아, 아니야, 파스칼 삼각형. 잠깐만. 내가 그리기가 귀찮아서요. 그래서 봐봐, 치면 바로 나오죠? 오, 본 적 있는 것 같아요. 있어요, 여러분. 이거 되게 잘 해놨네. 뭐야? 휴대폰? 이건 휴대폰이 아닌데? 그러면은 이미지 파일로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잠깐만. 근데 이거 못 쓰잖아, 내가. 끌어오기 어떻게 해? 그 공유 누르는.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렇지?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이게 이제 파스칼의 삼각형이라는 거예요. 얘가 일단은 0C0도 있는데 1C0 하면 뭐죠? 1C0. 1시형 1. 1C0 1이에요. 2C0은요? 1. 얘도 1이에요. 얘도 1, 얘도 1, 얘도 1, 얘도 1. 그쵸? 여기 위에 0C0 1. 그리고 1C1 뭐예요? 1, 2C1 1, 1, 1, 1, 1, 1,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러면 파스칼 삼각형 숫자분만 해가지고 쓰게 되면은 얘가 1, 1, 1, 1, 1, 1, 1, 1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되고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그 아래에는 뭐가 들어가느냐? 역삼각형이라고 해요. 역삼각형. 이렇게. 그래서 위에 있는 두 개를 더하게 되면은 아래 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위에 두 개 1 더하게 되면은 뭐가 나와요? 2가 나와요. 이렇게. 그러면 1이랑 2랑 더하면 3. 2랑 1이랑 더하면 3. 1이랑 3이랑 더하면 4. 3이랑 1이랑 더하면 4. 그렇죠? 그리고 3이랑 3이랑 더하면 6. 이런 식으로. 이게 조합들이 합이에요. 얘가. 그래서 무조건 위에 두 개 거를 더하면은 아래 거가 나옵니다. 이게 파스칼 삼각형 안에서의 성질이에요. 얘가.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NCR이라는 거가 아래 있고 뭐랑 뭐를 더해서 NCR이 나왔겠죠. 그쵸? 그러면은 보세요. 여기 지금 숫자들을 보니까 얘네들은 싹 다 앞에가 뭐야? 5야. 그 아래는 6이야. 그러면은 얘는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앞에 거가 숫자가 줄어들겠죠. n이 아니라 n-1로 시작하는 거야. n-1c, n-1c. 무슨 말인지 이해돼? 자, 그리고 여기를 봐주세요. 여기 보면 4하고 5가 됐어요. 얘가 왼쪽 위로 올라갔더니 숫자가 감소했어. 오른쪽 위로 갔더니 숫자가 그대로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자, 그럼 왼쪽 위로 가게 되면 숫자가 감소해야 되잖아. 얼-1. 오른쪽 위로 가게 되면 같아. 얼.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무슨 일이 나오냐? n-1c 얼-1은 n-1c 얼. 미쳤어. 둘이 더하게 되면은 아래 거 nc 얼. 이렇게 되는 거죠. 위에 두 개 더하면 아래 거가 나와요. 파스칼 삼각형을 통해 가지고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고3 확통이 나와요. 근데 그래서 이거를 파스칼 삼각형 자체는 지금 우리가 다뤄주지 않지만은 근데 이상하게도 파스칼 삼각형으로 증명하는 이 친구는 나와요. 우리 시험에. 그래서 알아두는 게 좋죠. 얘가.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이거는 솔직히 외우기 힘들죠. 이게 외우기 힘들어요. 얘가. 그래서 우리가 떠올리는 거예요. 이 파스칼 삼각형을 얘를. 그래가지고 얘가 왼쪽 위로 가게 되면은 층이 하나가 줄어드니까, 그렇죠? 앞에 숫자는 하나가 줄어들어야 되고, 그렇죠? 뒤 숫자도 하나 줄어들어야 되고, 그리고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앞에 숫자는 줄어들지만 뒤 숫자는 그대로 간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얘가 여기는 숫자가 줄어들고 숫자가 줄어들고, 근데 여기로 넘어갈 때 숫자가 줄어들고 얘는 그대로 가고, 그렇죠? 그림 다른 걸로 보이겠다. 마음에 들어.
일단은 계산부터 좀 해보죠. 6P2라고 하게 되면 얘는 6으로부터 순서대로 2개이기 때문에 얘는 6 곱하기 5, 그쵸? 10P3 하게 되면은 10으로부터 순서대로 3개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10 곱하기 9 곱하기 8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돼요? 자, 7시형 뭐예요? 7시 0이 1. 1. 오케이? 자, 그러면 4P4 뭐예요? 1. 1. 오케이? 됐어요? 자, 그러면은 8C2 하게 되면은 얘는 뭐야? 분자는 8P이니까 8 곱하기 7. 8로부터 2개. 그쵸? 그리고 분모는 2팩토리얼 2 곱하기 1. 그러면은 얘는 조합을 계산하는 과정 속에서는 여기 보세요. 분자를 이루고 있는 개수랑 분모를 이루고 있는 개수가 항상 똑같아. 무조건 똑같아. 얘가 다음에 10P5 하게 되면은 얘는 분자는 뭐가 돼야 돼? 10 곱하기 9 곱하기 8 곱하기 7 곱하기 6. 그럼 분모는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숫자 5개 똑같아. 이래? 네. 자, 5C5 뭐예요? 55 1. 6C0 1. 1. 됐습니까? 네. 0팩 0 101. 1. 0팩 1. 자, 1736번. 8명의 학생 중에서 모둠장이 1명, 총무 1명을 뽑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라고 돼 있어요.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돼요? 순열해서 얘는 순열이죠. 자, 말 되게 잘했어요. 그래서 얘가 순열이냐 조합이냐 차이를 인지하는 거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순열과 조합의 차이는 순서가 있냐 없냐, 그쵸? 나열하는 과정이 있냐 없냐라는 거예요. 얘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8명 중에서요, 일단은 2명의 대표를 뽑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표를 순서를 정하는 거죠. 첫 번째 순서가 이제 모둠장, 두 번째가 총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럼 얘는 8명 중에 2명을 뽑고 나열까지 한 거가 되는 거예요. 왜? 누가 모둠장인지를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8P2가 되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그럼 얘는 8 곱하기 7이 되겠죠? 그래서 56이 되는 거예요. 됐나요? 네. 자, 1737번. 얘는 9명 학생 중에서 대표 3명이에요. 그러면 순서를 나열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같이 이렇게 뭉텅이를 세워놓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9명 중에서 3명을 뽑는다로 끝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조합이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9, C, 3 계산하면 끝난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네. 자, 넘어가 볼게요. 자, 이웃하거나 이웃하지 않는 수녀라고 되어 있는데 둘은 푸는 방법이 달라요. 자, 이웃하는 경우의 수에서는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죠? 기억나나요? 해야 되는 거는 세트. 세트, 그렇죠? 그러니까 묶음 다 같은 말이죠, 그렇죠? 얘는 세트로 보면 돼. 그래서 얘는 세트로 묶어서 세트로 묶자라고 하시면 돼요. 이웃해야 되는 것들을 하나로 묶어서 생각을 하는 거야. 얘를. 자, 그럼 부모를 포함한 4명의 가족이라고 해보자. 그러면은 편의상 내가 이렇게 말할게. 부모, 자녀 이렇게 해보자. 됐어요? 네. 자, 그럼 여기에서 부모를 하나의 세트로 묶어가지고 지금 보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얘는 세트로 보게 되면 부모가 한 세트, 자가 한 세트, 여가 한 세트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됩니까? 그럼 몇 개의 세트가 되는 거예요? 3세트가 되는 거예요. 3세트. 그러면은 3세트를 나열하게 되면은 몇 팩토리얼이 되는 거야? 3 팩토리얼이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끝내면 안 되죠? 네. 뭐가 들어가야 돼? 부모님의 자리가. 그렇지. 부모님의 자리를 바꾸게 되는 경우가 2팩이 되는 거야. 그래서 3팩 곱하기 2팩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되겠죠. 그래서 12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 그러니까 내가 아까 말했던 게 이거예요. 얘는 대놓고서 유형이 드러나요. 이웃하는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저 용어가 사라질 리가 없거든요. 얘가. 그래서 이웃하는 용어 보시고서 얘는 세트로 묶어서 푼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필수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도 모르면 공부를 안 했다는 뜻이니까. 자, 옆에 1739번. 얘는 이웃하느니 아니야. 이웃하지 않느니야. 이웃하지 않느니라고 하면은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일단은 이웃하면 안 되는 거를 빼고 나머지를 자리 세워놓고 그 사이에다가 맞아. 잘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말을 썼었어요. 이웃 할 수 있는 애를 먼저 배치한다고 그랬어요. 이웃하지 않는 애는 일단 빼놔. 사오는 이웃하지 않는다며. 그러면 사오는 일단 생각하지 마. 이 뜻이야. 사오를 일단 빼. 그러면 누구가 남아? 1, 2, 3, 6이 남죠. 얘네들을 먼저 배치를 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1, 2, 3, 6 배치. 이거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1, 2, 3, 6 일렬로 나열하면은 경우수 뭐예요? 4팩. 그렇지? 그러면 4팩 하게 되면 뭐야? 24. 됐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뭘 하면 되는 거냐? 4하고 5를 배치하면은 끝나는 거야. 근데 배치하는 과정 속에서 1, 2, 3, 6 배치가 됐어. 그치? 그럼 이때 4하고 5가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을 생각해야 되죠. 4하고 5는 어디 들어갈 수 있어? 1 앞에, 1, 2 사이에, 2, 3 사이에, 3, 6 사이에, 6 뒤에. 5곳에 들어갈 수 있어. 4하고 5가.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자, 그러면은 5곳 중에서 4, 5가 들어갈 공간 2개를 뽑고 뭐까지 해야 돼? 나열까지 해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럼 얘는 뭐지? OP 5, P, 2가 되는 거야. 20이 나오는 거죠. 이해했어요? 그래서 24에다가 20을 넣어요? 곱한다. 곱해요. 그럼 뭐가 나와요? 480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됩니까? 그래서 이거는 명확하게 기준을 정해놓고 암기를 하셔야 돼. 이웃하지 않는 건 이웃할 수 있는 거 먼저 배치. 그리고 나머지를 하는 거야. 근데 지금 이렇게 우리가 지금 공간 생각했던 거 이것까지 잘 기억을 해. 그렇지? 배치하라고 했으니까 배치한 거야. 1, 2, 3, 6. 그렇죠? 그리고 4, 5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V 체크로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공간을 체크를 했어. 여기에 들어갈 수 있구나. 그렇죠? 그래서 내가 뭐라고 썼어? 5개의 공간 중에 4, 5가 들어갈 수 있는 2개의 공간을 뽑고 나열까지. 왜? 4랑 5는 다르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 그러면 1740번을 보게 되면은 A, B, C, D 5명을 일렬로 세울 때 A가 세 번째 자리에 오는 경우의 수. 자, 이거는 자릿수 문제잖아. 자릿수 문제면은 일단은 박스를 그려놓고 하는 게 편해. 그래서 네모, A, 네모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A를 제외한 알파벳은 B, C, D, E. 그리고 얘 B, C, D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일렬로 나열하면 되는 거니까 그럼 얘는 뭐가 돼? 4팩토리얼 하고 끝나죠? 그렇죠? 자, 2번은요. A가 맨 앞에, B가 맨 뒤에. 그러면 A, 네모 아닌데요. B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럼 A, B를 제외한 C, D를 일렬로 나열만 하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3팩토리얼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자, 얘는 4개 중에서 A, E를 모두 포함하는 경우의 수. 이거는 선택지. 그렇죠? A랑 E를 모두 포함한데 A 확정, E 확정. 그럼 몇 개를 더 뽑아야 돼? 2개를 더 뽑아야 돼. 그렇지? 남은 알파벳은 몇 개? 5개. 그 중에서 몇 개를 더 뽑아야 돼? 2개. 그러면은 5개 중에서 2개를 뽑는다. 그렇죠? 지금 얘는 나열은 상관이 없죠, 아직. 자, 2번 보세요. 얘는 CF는 포함하면 안 된대. C 안 돼. F 안 돼. 그럼 남아있는 문자는 5개. 그 중에서 몇 개 뽑아야 돼? 4개. 그렇지. OC4가 뭐랑 똑같아? 그렇지. 잘했어요. 자, 1742번.
얘는 5개의 점을 이어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 자, 여기에서는 이게 중요해. 이 직선. 그렇죠? 자, 여러분. 직선과 선분과 반직선, 이거 의미 차이를 아셔야 돼. 정의 차이를. 직선은 뭐야? 그렇지. 직선은 이런 애들을 말하는 거야. 양쪽 화살표 AB. AB를 뚫고 간 거야. 이렇게. 여기가 A, 여기가 B, 양 끝으로 계속 뻗어나가고 있는 거야. 직선. 무슨 말인지 이해돼? 자, 그러면은 선분 AB는 뭐야? 얘는 AB만 있고 끝나는 거야. 이해됐어? 네. 반직선은 두 종류야. 한쪽으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어. 둘이 다른 거야. 얘는 무슨 뜻이야? A에서 스타트를 걸어가지고 B를 지나 쭉 간다는 거야. A에서 스타트, B를 지나 쭉. 이 뜻이야. 이해했어? 네. 그럼 얘는 뭐야? B에서 출발을 해서 A를 지나 쭉 이렇게 한다는 뜻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반직선. 그래서 저 정의에 따라서 답은 달라져. 얘가. 우리 한번 나눠서 내가 문제를 풀어볼게. 자, 일단은 5개의 점으로 만들 수 있는 직선의 개수. 지금 5개의 점은 뭐 3개의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는 경우가 없죠. 그러면 그냥 5개 중에서 2개를 골라버리면은 그게 뭐가 돼? OC 이렇게 직선이 돼. 그래서 OC2를 하게 되면은 얘가 계산이 바로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네. 그래서 직선은 OC야. 선분도 어때? 그냥 2개를 골라가지고 이으면 되는 거였잖아. 그래서 OC야. 근데 반직선은 어떨까? 2개의 점을 고르면은 반직선은 몇 개가 나와? 요렇게도 되고 요렇게도 되잖아. 2개씩이 생겨. 그럼 반직선의 개수는 어떻게 나오는 거야? 2 곱하기 OC2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네. 그래서 어떤 선이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의에 대한 차이는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 이해됐나요? 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점 3개가 한 직선 위에 있다고 한번 볼게. 그럼 이 3개의 점을 가지고서 만들 수 있는 직선의 개수는 1개야. 네. 근데 선분의 개수는 어때? 하나, 둘, 3개야. 이해됐어?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어. 그래서 어떤 문제인지 명확하게 보고해야 된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은 2번 5개의 점을 이어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삼각형의 개수. 얘는 뭐야? 5개의 점 중에 3개의 점을 골라주면은 그 3개의 점이 꼭지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삼각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5개 중에서 3개를 뽑습니다. OC3이 되는 거야. 근데 어떤 경우를 빼야겠어?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는 경우는 삼각형이 안 돼. 그래서 그 경우는 예외로 빼줘야겠죠. 그렇죠? 그건 어차피 뒤에 문제 있을 테니까 한 번 더 볼게요, 나중에. 자, 3번은 사각형을 만드는 거니까 점이 몇 개 필요해? 4개가 필요해. 그럼 5개의 점 중에서 4개를 뽑으면 되는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제 3개 이상의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다라고 하게 되면 사각형이 안 만들어지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러면은 4개의 점을 뽑았지만은 삼각형이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저런 경우는 제외를 해줘야 돼요. 넘어갈게요. 자, 1743번. 여러분들 학교 시험 문제 되게 많이 나온 친구예요. 평행사변형의 개수를 구하시오. 마름모의 개수를 구하시오. 직사각형의 개수를 구하시오. 이런 식으로 해서 나와요. 얘가 여러분이 생각해야 되는 거는 가로와 세로를 구분하는 거예요. 가로, 세로. 자, 그게 무슨 뜻이냐? 일단은 이 평행사변형의 가로가 될 친구를 찾는 거야. 그게 무슨 뜻이야? 가로로 지금 선이 몇 개 있어? 3개가 있죠. 저 중에 몇 개가 필요해? 2개. 그러면은 가로 입장에서는 3개의 직선 중에 2개를 선택하면 돼. 선택. 됐어요? 자, 그러면 세로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까? 40. 세로 입장에서는 4개의 선이 있잖아. 4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해봐. 이렇게. 선택. 그래서 4C2. 그러니까 뭐 가운데 뭐가 만들어졌어요? 얘가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됐나요? 네. 그래서 평행사변형의 가로가 되어줄 선분, 세로가 되어줄 선분, 그것만 찾아주면 된다 이거예요. 됐나요? 네. 넘어갈게요. 자, 분할과 분배라고 해서 나왔어요.
자, 파이를 2개, 3개, 4개의 세 묶음으로 나눈대요. 그쵸? 자, 일단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파이가 얘는 서로 다른 파이랑 서로 같은 파이랑 다른 거예요. 얘가. 일단 서로 다른 파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2개로 해가지고 묶음을 한대요. 그러면은 9개 중에서 일단 2개를 뽑으면 되겠죠. 9개의 파이가 있는데 2개를 골라가지고 한 접시에다 담아 놓으면은 그게 2개가 묶음으로 된 접시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눈 거 몇 개예요? 7개예요. 7개 중에서 몇 개 뽑아야 돼요? 3개를 뽑아야 돼요. 그럼 남아있는 4개 중에서 4개를 뽑아가지고 마지막으로 올려두면은 끝나는 거예요. 얘는 정말 쉬워요. 이해했습니까? 자, 다음에 파이를 이번에는 333으로 해가지고 묶음을 나눌 거예요. 그쵸? 자, 그럼 얘는 일단 9개 중에서 3개를 뽑아요. 그쵸? 그래서 첫 번째 접시에다 올려놨어요. 그쵸? 그래서 곱하기 6개 중에서 3개를 하고 남아있는 3개 중에서 또 3개를 해가지고 올려놨어요. 근데 얘는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 걸까요? 뭐가 달라진 거지? 이렇게 보세요. 접시가요. 이렇게 해서 있는데 내가 지금 3개를 뽑아가지고 처음에 뽑은 그 3개를 여기다가 올려두는 거랑 처음에 뽑은 그 3개를 여기다가 올려두는 거랑 그쵸? 처음에 뽑은 그 3개를 여기다 올려두는 거랑 그게 다를까요? 아니. 이게 여기서 차이를 분명하게 해야 돼요. 접시가 다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얘가 A조, B조, C조가 되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얘가 내가 처음에 묶음으로 나누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어디다가 했는지는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내가 이 처음에 묶은 3개가 뭐 예를 들어서 이게 A조, B조, C조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A라는 접시에다가 3개를 했고 B라는 접시에다 3개를 했고 나머지 3개를 C에다가 부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얘는 A, B, C라는 이름이 지금 중요하지 않은 거잖아. 그럼 A, B, C끼리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이 없게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 A, B, C끼리 순서를 바꾸는 경우는 어떻게 돼요? A, B, C끼리 3개의 접시가 순서를 바꿔요. 3팩토리얼이에요. 그래서 얘는 3팩으로 해서 나눠줘야 돼요. 얘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요. 지금은 세 묶음이라는 거가 이름이 없었잖아요. 근데 이름이 있었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이렇게 A, B, C. A, B, C 해가지고 하게 되면은 이 딱 나누기 3팩만 사라지면 딱 나눠 떨어지는 거잖아요. A 접시에 3개 올리고 B 접시에 3개 올리고 C 접시에 3개 올리고. 근데 A, B, C 사실 이름 없었는데 다 똑같은 접시인데 그러면 A, B, C끼리 순서가 바뀌는 경우만 나눠주면 된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됩니까? 네. 이게 되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 개수가 같은 부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개수가 같은 거. 그래서 이게 예를 들면은 이렇게 2개, 4개, 파이는 8개라고 한번 봅시다. 2개, 4개. 자, 이때는요,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8개의 파이 중에서 내가 4개를 올려놓을 접시를 먼저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8, 8시 4가 되겠죠. 그럼 남아있는 파이는 4개가 되니까 4개 중에서 2개 고르고 남아있는 2개 중에서 2개 고르고. 이해됐습니까? 자, 근데 여기에선 개수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누가 봐도 다른 접시예요. 4가 들어있는 접시는 누가 봐도 다른 접시예요. 그렇죠? 네. 여기서는 A, B, C가 이제 의미가 없었던 게 구분이 안 되거든요. 똑같은 접시야. 3개. 근데 얘는 대놓고 다른 접시야. 그러니까 얘는 상관이 없는 거고 얘네 둘이서 순서가 바뀌는 경우만 고려를 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나누기 몇 팩이 되는 거야? 2팩이 돼야 돼요. 이때는. 그러니까 개수가 같은 접시가 몇 개냐를 생각하는 거예요. 저기 2번에서는 3개의 접시가 개수가 같았기 때문에 나누기 3팩. 여기는 2개의 접시가 개수가 같았기 때문에 나누기 2팩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좀 어려워요. 몇 번 더 해봐야 될 거야. 자, 1745번 얘는 서로 다른 5건의 공책을 이라고 해가지고 되어 있죠.
자, 얘는 두 건, 두 건, 한 건, 세 묶음으로 나눠서 세 명에게 나눠준대. 얘는 나눈 다음에 나눠주는 것까지 하는 거야. 그치? 그러면은 거꾸로 이렇게 생각하자고. 세 명한테 어차피 나눠줄 거잖아. 그치? 그러면은, 일단 묶음으로 나누는 걸 먼저 할게. 내가 5C2에 곱하기 3C2에 그리고 나머지 1C1 그리고 두 건 두 건 개수가 같죠? 그러면 나누기 2 팩토리얼 이렇게 해서 됐어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지금 묶음이 이제 나뉜 거야. 뭐 A, B, C, D, E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세 개의 묶음으로 해가지고 나누셨어요. 자, 그러면은 세 개는 구분이 되죠. 네. 왜냐면은 개수는 같지만 공책이 다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두 개는 두 개씩이지만 구분이 되는 상황이에요. 자, 그럼 이 세 개의 서로 다른 주머니를 서로 다른 세 명한테 나눠준다 생각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될까요? 서로 다른 세 개의 묶음을 세 명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첫 번째 묶음을 가져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사람이 A, B, C면은 A, B, C 세 종류. 여기는 두 종류. 여기는 한 종류. 그럼 곱하기 뭐가 돼야 돼? 6 팩토리얼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3팩 아니에요. 미안하다. 3 팩토리얼. 그래서 6이에요. 그렇죠? 서로 다른데 나누기 2팩토리얼 해야 돼요. 어? 서로 다른데 나누기 2팩토리얼 해야 돼요. 이게 왜냐면은 두 건 두 건을 여기 이제 두 건을 올려놓을 접시랑 두 건을 올려놓을 접시가 있어요. 근데 내가 처음 그 두 건을 이 가운데다 놓을 건지 앞에다 놓을 건지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거잖아요. 순서가. 그래서 그거를 나눈 거예요. 얘는. 일단 넘어가자. 여기서 너무 막히면 안 되니까 나중에 따로 물어봐요. 자, 1749번. 얘는 지금 n-1p 얼이잖아요. 저게 무슨 뜻일까? N n-1p의 얼이 뭐예요? 계산 방법이 어떻게 되죠? N-1 N-2 N-3 쭉쭉쭉 해서 몇 개? 알게 알게. 그래서 얘는 n-1 하게 되면은 n-1 곱하기 n-2 곱하기 n-3 곱하기 해가지고 점점점점점 얼개가 돼야 되니까 n-얼 어디까지? N- 얼까지. 그래야지 얘가 얼개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플러스 얼 곱하기 n-1p 얼-1이요. 그러면 얘는 뭐예요? n-1부터 차례대로 얼개까지. 아니, 얼-1개까지. 그럼 얘는 n-1, n-2 점점점점점 어디까지? n-얼 플러스 1까지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지금 이 부분이랑 여기 앞에까지랑 같을 거예요. 네. 이해돼요? 그럼 공통인수를 모은다 생각하면은 n-1, n-2 점점점 n-얼 플러스 1 이렇게 되고 그리고 나머지를 몰아 넣어야겠죠? 몰아넣으면은 여기는 n-얼 플러스 얼 이렇게 돼요. 무슨 말인지 돼요? 네. 자, 그러면 이 빨간색 괄호 안에가 뭐야? 얘가 n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n을 앞에다가 붙여도 되겠죠? 네. 그럼 얘는 n-1, n-2 점점점 n-얼 플러스 1 그럼 얘가 뭐예요? n으로부터 몇 개를 곱한 거죠? 얼개를. 얘가 np 얼이 되는 겁니다. 이거 공식으로 외워가지고 하는 그런 암기로 푸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의미로. 그래서 계산하는 의미로. 괜찮아요? 이거 이해돼요? 네. 이런 문제는 어떻게 변형돼서 나올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암기식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그래서
자, 얘도 잠깐 한번 해볼게요. 1748번. 5 곱하기 np3이네요. np3이 뭐야? n-1 n-1 n 플러스 1 p4야. n 플러스 1 n-1 n-2 이렇게 되겠죠? 얘가 이제 중괄호 됐습니까? 그러면은 얘는 12 곱하기 n 플러스 1 p3이래. 그럼 얘는 뭐야? n 플러스 1 n-1 이렇게 되는 거죠. 됐나요? 자, 그러면 좌변에 중괄호 안에 공통인수가 있어요. 얘랑 얘. 이해됐어요? 네. 그럼 얘는 이렇게 쓸 수 있어. 좌변 5 곱하기 n 곱하기 n-1 n-2. 그러고 나서 이제 뒤쪽에다가 뭘 써야 돼? 얘가 1 플러스 n 플러스 1. 그러니까 얘는 뭐야? n 플러스 2가 되는 거야. 이해돼?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얘를 우변에 있는 친구랑 비교를 해줘야겠죠? 우변에 보니까 n-1 n-1 둘이 똑같아요. 그럼 나눠주면 되겠죠? 그쵸? 나눠주게 되면은 어떻게 돼? 5의 n-2 n 플러스 2는 12 n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요? 이제 전개하면 되죠. 그러면 5n 제곱 마이너스 20 얘는 12n 플러스 12 그러면 5n 제곱 마이너스 12n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32는 0 됐어요? 그럼 인수분해가 될 거예요. 얘가 48? 네. 마이너스 48 이렇게 그쵸? 그럼 n은 자연수니까 3 됐어요? 의미로 접근을 해가지고 수식 풀듯이 하게 되면은 좀 수월하게 풀 수 있어요. 일단은 풀어놓으면 됐습니까? 되게 잘 나오는 유형이에요. 이런 거. 그래서 위에 이거 1748번처럼 n에 대한 뭐 방정식으로 이렇게 만드는 문제가 있고 아니면 1749번처럼 얘의 계산을 이렇게 날 쭉 해가지고 공통인수 뽑아내서 다른 걸로 변환을 시켜주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두 종류가 둘 다 대표적인 유형이니까 기억을 좀 해놔야 돼요. 자, 다음이 그래 이거부터 해봅시다. 자, 서로 다른 10개의 컵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얼개를 뽑을 거예요. 그리고 선반 위에 일렬로 놓을 거래요. 그럼 얘는 뭐예요? 순열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CPR 10pr 그게 뭐예요? 720 10pr이면 이게 무슨 뜻이야? 어떻게 계산하라는 거야? 10pr 10으로부터 크기 순으로 얼개를 곱해서 720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생각해봐요. 10 곱하기 9 곱하기 8까지 해야지 720이잖아요. 그러면 몇 개예요? 3개네요. 그럼 어른 뭐예요? 3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괜찮아요, 원규? 자, 넘어가 볼게요. 이거 잠깐 보세요. 얘가 n개의 섬을 지나가는 배의 노선인데 n개의 섬 중에서 출발할 섬과 도착할 섬을 택하는 경우 수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얘를 순열 또는 조합으로 표현해 보세요. NP n-1은 40이다. np n-2? NP n-1은 40이다. 아닌데? n개의 섬을 C 일렬로 섬이 일렬로 나열이 쭉 돼 있대요. n 팩토리얼 n팩이에요? 여러분 문제를 읽으세요. 일렬로 여러분이 일렬로 세우는 겁니까 지금? 아니요 서려 있는 거. 그러면 두 번째 주 문제 한번 보세요. n개의 섬 중에서 뭐 한다고요?
출발할 섬과 도착할 섬 2개 하면은 NC. 자 이렇게 들어봐요. 자 여러분 이 전 세계에 157개 국가가 있어요. 네. 여러분 여행을 갈 겁니다. 네. 그러면 여행 그 비행기 티켓에는 뭐하고 뭐가 써져 있어요? 대한민국 출국하는 나라랑 도착하는 나라가 써져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어디서 출발을 하고 어디에서 도착을 하는지만 알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나머지 나라가 무슨 상관이에요? 그렇네. 그렇죠? 그러면 뭐예요? N C NC N 40이다. NC이면 뭐예요? 꼭 끝난 거잖아요. 아 나야. 그러면은 내가 157개 국가 중에서 2개를 뽑았어요. 한국, 미국. 그럼 끝이에요? 아니요. 어디서 출발할 건데? 그렇네. NPE는 40. 그래. 출발, 도착. 이게 곧 무슨 얘기야? 순서이라는 얘기잖아. 그럼 얘는 뭐 어떻게 해야겠어요? N, NP P, E 2야. N개 중에 2개를 고르고 순서까지 생각을 해야지. 누가 출발이 되고 누가 도착이 될지. 그렇죠? 근데 그게 지금 뭐라는 거야? 이게 40이라는 거야. 42는 76의 40이죠? 그래서 N이 뭐야? 7. 이렇게 돼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돼? 네. 자, 이거 진짜 이거는 2점짜리 문제야. 2점짜리 문제.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틀리는 원인이 너희가 설마 NP를 계산 못해서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야? 문해력. 지금 이렇게 문장을 읽고서 걔를 숫자, 수식으로 변환시켜 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야. 이게. 응? 그럼 몇 개 조금만 더 해봐야 되나? 얘 한 번만 해보자. 자, 어느 가족이 5곳의 관광지를 이틀 동안 여행을 할 거야. 그치? 근데 첫째 날에는 2곳만 갈 거고 둘째 날에는 3곳만 갈 거야. 그쵸? 이때 관광 순서를 정해야 된대.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은 첫째 날 갈 곳을 5P 2로 정하고 둘째 날을 3P 3 해서 맞아요? 정답? 첫째 날에 2곳이니까 근데 이게 시간 순서가 있잖아. 그럼 그치? 동시에 갈 수 없으니까 시간의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5곳 중에서 2개를 골라서 나열을 하고 남아있는 3곳 중에서 또 나열을 해야 돼요. 그쵸? 근데 잠깐만 얘들 잘 봐봐. 내가 방금 시간의 순서라고 했죠. 이거는 첫째 날 둘째 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봐봐요. 우리가 이렇게 여행 계획으로 한번 봅시다. 도착했어요. 응? 도착을 해서 2개의 곳을 가고 자고 3곳을 가고 다시 출국을 했어요. 그쵸? 그럼 결국엔 뭐예요? 1번 자리, 2번 자리, 3번 자리, 4번 자리, 5번 자리죠. 그러면 5개의 관광지가 일렬로 나열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와우 우와. 자, 이거 많이 나와요. 교과서에도 많이 실려 있거든요. 이게 여러분 이런 문제 본 적 있을 거예요. 내가 서커스를 할 거야. 서커스를 할 건데 이거를 첫째 날에는 2개의 공연을 할 거고 둘째 날에는 3개의 공연을 할 거고 마지막 세 번째 날에는 2개의 공연을 할 거래. 2개, 3개, 2개. 그래가지고 어떻게 배치할 겁니까? 했지만 사실 그건 뭐야? 7팩. 시간의 순서에 의해서기 때문에 날짜는 중요하지 않았던 거지. 우리가 기본 이게 잠깐만 얘까지만 해보자. 얘가 남학생 3명이랑 여학생 4명이 졸업사진을 찍으려고 한대. 근데 앞줄에는 여학생, 뒷줄에는 남학생이에요. 그렇지? 그러면은 여. 자, 이렇게 된대요. 얘 경우의 수를 구하래요. 어떻게 해야 될까? 300 곱하기 3. 그렇지. 남자들은 남자들이 자리 정해져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남자들끼리만 자리 배치하면 돼. 3팩토리얼. 여자들은 여자들끼리만 자리 배치하면 돼. 4팩토리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3팩 곱하기 4팩. 오케이. 넘어갈게.
자, 이번엔 이웃하는 순열. 그렇죠? 자, 이웃하는 나오면 우리 어떻게 한다고요? 세트로 봐가지고 문제 풀기로 했었어요. 얘도 예를 볼게요. 책꽂이에 서로 다른 소설책 4권, 서로 다른 시집 3권이 있어요. 근데 소설책은 소설책끼리 이웃을 해야 돼. 네. 그렇죠? 이 시집은 시집끼리 이웃을 해야 돼. 그러면은 세트로 봐야겠지? 네. 그러면은 소설책 세트 하나, 시집 세트 하나. 그렇죠? 그러면은 몇 개의 세트가 되는 거야? 2개의 세트가 되는 거예요. 그럼 2개의 세트를 나열하는 거니까 2팩이 돼야죠. 무슨 말인지 됩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소설책끼리 자리 바꾸면은 4팩. 그리고 시집은 3팩. 그렇죠? 2팩 곱하기 4팩 곱하기 3팩 하면 되겠죠. 몸부림을 치는 거야, 그냥. 너희가 근데 공부를 해보니까 좀 느끼지 않겠냐? 집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네. 그래서 뭔가를 해가지고 이 수업이 2시간, 3시간 이루어지는데 그게 끝까지 집중을 못 하겠잖아. 네. 이게. 그래서 스스로 자기 주도 학습을 한다라고 해도 내가 집중할 수 있는 최대 시간이 한계가 있죠, 이게. 네. 생각보다 짧다라는 걸 이제 보인데 좀 알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나중에 자식을 키우면은 어떻게 해야겠어? 핸드폰을 주지 말라. 일단 쇼츠 이런 걸 보게 되면은 금방금방 바뀌잖아. 네. 그러니까 한 가지를 오랫동안 진득하게 볼 수 있는 그 능력이 사라지는 거야. 조급함만 생기고 뭔가 그래서 인내력도 사라지고. 그러니까 일단은 그래서 그렇지, 핸드폰 주면 안 되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하겠어? 뭔가 책을 읽는다? 그렇지, 책을 읽게 되면은 책 한 권을 읽을 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니까, 그렇죠? 뭔가 집중력이 향상이 되겠죠. 근데 책 읽는 거 별로 재미없잖아. 우리 특히 남자애들한테는. 축구. 운동이나 축구도 굉장히 좋죠. 뛰면서 동시에 공을 봐야 되고 공이 날아오는 것까지 해서 계산을 하고 해야 되니까 축구든 농구든 운동을 하면은 좋아요. 그렇죠? 근데 태권도 이런 거보다는 계속해서 뭔가를 집중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축구나 그런 공으로 하는 그 놀이가 좋아요. 그래서 어릴 때 축구는 운동선수를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걸 위해서 좋고, 또 그리고 또 돈이 들잖아요. 근데 그런 거 하려면 좀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거 없을까? 저렴하게 수영. 수영도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제일 좋은 게 바둑, 체스예요. 아 그렇네. 체스는 여러 개 생각해야 돼. 그래서 어릴 때 바둑과 체스를 배운 애들은 일단 체스 해본 적은 있나요? 네. 체스를 한번 할 때 그냥 그거를 그냥 대충대충 하는 게 아니라 그 체스판 위에 있는 모든 애들의 움직임을 예측해야 돼요. 그래서 다음 수에 얘가 움직일 거, 내가 움직였을 때의 그 후폭풍 이런 것들도 계산하기 때문에 체스를 하게 되면은 온 집중력이 글로 가고 그 게임이 마무리가 될 때까지는 집중을 할 수밖에 없게 돼요, 얘가. 그래서 이제 승부욕이나 이런 것들도 자극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체스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체스판은 6,000원밖에 안 하잖아요. 다이소 가면 근데 축구 교실 이런 거는 100만 원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6,000원 가지고서 아이를 엘리트로 만들 수 있어요. 체스를 해서 이기면은 간식을 주는. 훈련하는 거예요? 개야? 맞지? 오케이,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할게요.